다음은 경기 김포 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을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2대 총선이 이제 불과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2년 과연 어땠습니까? 민생은 무너졌고 경제 성장률은 1%대였습니다. 1%대의 처참한 경제 성장률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1980년, 97년 IMF, 2009년 경제위기, 전 세계적 팬데믹 코로나 위기 단 4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능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을 찍고 못했다, 견제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1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하고 검찰이 정권의 전위부대로 나서며 윤석열식 하나의 카르텔의 사회를 장악하는 검찰공화국, 영부인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어 온 세계가 비웃고 있는 2024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예, 총리님은 지금 우리 테러방지법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격적인 정치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총리가 알고 계시는 이 이 테러의 동기가 뭡니까?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동기요. 범행의 동기. 그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하면은 밝혀지지 않을까. 수사는 끝났죠? 기소가 되었고 재판은 시작됐습니다. 동기가 뭡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아니,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 동기가 뭐냐고요? 아니, 제가 동기를 얘기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뉴스 안 보세요, 또 요새도? 신문 계속 안 보십니까? 네, 수사기관이 하고 재판기관이 하는 것을 팔로우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고 뉴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범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겠다, 이런 취지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공소장에도 기재가 되었고 여러 차례 방송과 뉴스에 나왔습니다. 계속 왜 총리님은 뉴스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 대통령도 이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했고 검찰도 정치 테러로 보도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 테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테러방지법상에. 테러방지법상의 그 테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테러와는 조금 다릅니다. 테러방지법에는 국가 등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재명 대표님 사건에 대해서 정말 놀랬고, 그래서 정치인의 테러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긴급 지시까지도 했습니다. 이때의 테러는 일반적인 의미의 테러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이것이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냐 하는 것은 지금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테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1월 달에 행안위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결론 안 냈습니까? 아직. 총리가 위원장님이시잖아요. 1월 달에 발생했고 1월 달에 행안위 질문에도 똑같이 답변했어요. 네. 근데 아직도 결론은 안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사례, 사법부 결정,
등등을 좀 총리님, 판단해서. 네. 이 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에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야당 대표를 이렇게 또는 주요 정치인을 대한민국의 주요 지도자를 범행한 그런 테러가 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테러로서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테러 방지법에서 얘기하는 테러인지는 그거는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 아니 이게 두 달 정도에 관련된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법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정당 제도를 보호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이 범위 안에도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표를 당연히 이 정의 규정에도 포함할 수도 있고요. 또 공중을 위협할 목적이라는 저런 구성 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왜 이 문제를 테러를 규정하는데 이렇게 주저하십니까? 전부 다 일반적인 의미의 테러라고 그래가지고 걱정했고 쇼크를 받았고 그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명백히 했지 않습니까? 아니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가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은 두 달이나 걸릴 정도로 이게 어려운 구성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이거를 테러 방지법에 의한 테러냐고 물으시니까 예. 그거는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그렇게 해외 하고 사례 있어요? 그럼 두 달이나 걸릴 정도로 이게 어려운 사건이냐고요. 아니 두 달인지 아닌지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1월 6일, 1월 2일 날 발생했잖아요.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어려울 정도의 사건이냐고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심지어 경찰과 조사팀의 검찰은 판단은 그렇게 안 하고 이것까지 마친 있다는 겁니다. 사건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런데 왜 이 두 달 정도로 걸릴 정도로 그러니까 어려운 의원님- 사건인지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은- 대테러 위원장이시잖아요. 아니 그럼 의원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아니 빨리 그러시는 그 거예요? 결론을 내셔야죠. 아니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아니 말씀드리지 두 않습니까? 달이나 걸릴 정도의 어려운 아니 두 법률 달은 사건이 아니라는 의원님께서 겁니다. 길다 짧다 하시는 거죠. 자, 조사팀들은 봅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네. 이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국정원 직원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까? 네. 자, PPT 좀 넘겨주시죠. 쭉 넘겨봐 주세요. 그런데요. PPT 세 번째 좀 국정원 넘겨주세요. 국가정보원은 저기 보시면 잠깐만요. 행안위 질문에 김혁수 센터장은 현장에 나갔다고 대표했습니다. 아니 제가 잠깐 정무위 답변에서 똑같은 사람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 제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대테러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출동을 안 했고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편성을 해서 현장에 출동시켜서 초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초동조사는 언제 대테러 했습니까? 합동조사팀에는 초동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의원님? 했습니까? 대테러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초동조사를 그 조사가 실시했다니까요. 언제 이루어졌냐고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빨리 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일정은 제가 확인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도 했고 현재 총리는 이 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죠. 그 사건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건이 끝나고 나간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막으세요?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서 시간- 이거는 의원님 시간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않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합동조사팀을 편성해서 현장에 출동했고 대테러 합동조사팀에는 국정원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별도의 국정원 직원은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 나갔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총리는 지금 두 달이나 벌어진 사건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했는데 언제 조사팀이 나갔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지금 대정부 질문에 오신 거예요? 지금 일정은 1월 2일 계속 날 묻겠습니다. 1월 PPT 2일 네 번째 띄워주시죠. 아니 답변도 안 들으시고 그냥 질문을 아니, 하시네요. 지금 답변 자체가 매우 불성실하고 전혀 의미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전혀 네 번째 띄워주세요. 전혀 의미 없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보시면 물청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0시 27분에 이 테러를 당했고 11시 5분경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저거는 불과 27분에 테러를 당했고 불과 38분 후인 11시 5분에 저렇게 물청소를 합니다. 병원으로 출발한 후에. 총리, 저 물청소를 지시한 사람이 총리입니까? 국정원 직원입니까? 경찰서장입니까? 누굽니까? 이거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현장에서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거를 확보할 그러한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장을 정리한 겁니다. 자, 그 사건 일지 좀 한번 올려주세요. 그리고요. 사건 일지 좀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1월 2일 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1월 2일 몇 시입니까? 사건 직후입니까? 아니면 현장입니까? 아니, 그러면 시간까지 필요하시면 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일지 좀 올려주세요. 조금 보시는 것처럼 그 청소를 할 시간은 이미 이송 중에 있던 시간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생명이 위독한지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 될지 살인 미수가 될지 상해 사건이 될지 확인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북한의 공작원인지 배우가 누군지 공범이 있는지 어떤 사건인지 알 수도 없을 때 이게 우리 법령에 따른 증거 보존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원님이 너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그 정말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정말 유감스럽고 쇼킹한 이런 사건을 왜 자꾸 무슨 누가 음모를 해가지고 했다고 국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주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이 아니, 총리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답변할게요. 테러를 당했는데 아니, 병원을 가고 있는 앰뷸런스에 있고 이분이 죽을지 어떤 형태를 대할지도 모르는데 먼저 경찰들이 거기를 청소합니까? 공범이 있었으면 어떡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북한의 공작원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잖아요. 잡았으면 무조건 다 치우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면 현장에서 자, PPT 보시죠. 현장에서 잡았으면 길가에 서가지고 취조합니까? 아니 그 사람은 데려가고 현장은 보존하는 게 저 PPT 보내주세요. 저게 경찰청의 범죄 수사의 규칙입니다. 현장에 도착도 안 했어요. 그 경찰서에 가지도 않았고 병원에 도착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갖다가 지우기 위해서 청소부터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총리께서는? 지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완전 가짜 뉴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원도 도착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보세요. 다수인이 목격한 범행 현장에서 근데 이 사람이 피의자를 즉시 공범이 있는지 체포하면서 배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건 너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나가요. 경찰이 아니 이 사람을 잡았을 뿐이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38분 사이에 다 조사가 끝났습니까? 경찰이 얼마나 이런 수사적인 편의성 그리고 필요한 거를 판단해서 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저희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도 했지만 만약 의원님 그러시면 아니 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범인만 잡으면 거기 현장을 다 치우는 게 우리 규칙이에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경찰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혈흔이 묻은 거사하고 수건 등 피해자 범행 다 확보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서장이 참모들과 협의해가지고 사건 현장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니까 혈흔 자국을 그대로 두기 곤란하다 판단해서 현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세요. 경찰 규칙이 의원님, 보존해야 되는. 의원님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세요. 예? 제기하시라고요. 제기했고 고발했다니까요.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당시에 테러를 당하고 리퍼트 대사가 당했을 때 신원 공개는 언제 했는지 알고 계세요? 총리께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박근혜 대표 경우에는 다음 날에 범인 지중호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리퍼트 대사 같은 경우는 당일에 범인 이름 김기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신원을 공개했습니까? 관계기관에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관련 법령,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물인 점을 감안해서 비공개했다.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1야당 대표고 이 사람은 저 칼을 구입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저렇게 저 칼을 범죄 도구로 만들었고 심지어 10차례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범행 준비를 했습니다. 수단의 잔혹성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명백히 공개해야 될 상황인데 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변명론을 최근에도 재판 준비기일에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자신이 마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 아니다. 이 변명문을 보면 명확한 자기의 범죄 동기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변명문을 공개했어야 될 수사당국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용의 없습니까? 수사당국이 아니고요. 신상공개위원들의 아니, 변명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8쪽짜리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할 용의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재판에서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기를 바로 하세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니 이송중에 있는 사건의 현장을 치우고 본인도 원한다는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비슷한 사건을 봤을 때도 신원을 다 공개했던 사건을 왜 이 사건에만 다 적용하지 않는지, 그래서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 사건은 여기서 질문을 멈추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는 제가 아마 여러 차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회식 카르텔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카르텔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PPT 띄워주시죠. 제가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언급한 인재들은 영남 출신이고 서울대 동문이고 왜 남자들만 있는지 항상 제가 여러 차례 예결이나 대정부 질문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영남이 최근에도 인사 개편을 했지만 영남이 호남의 6배, 여성은 단 2명, 서울대는 40%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영동 인사, 뉴라이트들만 있기 때문에 뉴 남영동 인사라고 하는데 왜 개편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습니까? 인사라는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니 조금 질문이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너무 나간 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많은 언론에 비판을 하는데 대통령실 인사할 때마다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잖아요. 제가 한 번도 의원님을 우습게 본 적이 없는데 왜 우습게 본다고 그러죠? 국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하나도 개선된 사항이 없으면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사는 그러더니 최근에는 유병호 씨를 감사총장에서 뭘로 시켰습니까? 감사위원으로 시켰죠. 그리고 또 답변 안 심지어 사면도 안 된 사람을 공천시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주겠다고 경선 후보자로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식 카르텔 인사입니다. 정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문제는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저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십시오. 예, 교육부 장관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님께서 사전에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학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큰 화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교가 이른바 BTL 학교, 즉 임대형 민자사업학교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어렵고 복구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책임 공방을 좀 하고 있고 네네. 또 보험사도 끼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으십니까? 또는 네. 전국에 얼마나 지금 BTL 학교가 있습니까? 네, 하여튼 그 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요 건에 대해서 좀 조속하게 저희 교육부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전국에 많은 수험생들이 있고 네네. 이 학교는 저희 지역에 있는 설토고등학교는 학교인데 네네. 최근에도 경기 교육감도 방문했지만 굉장히 우리 학부모님들의 심려가 큽니다. 네네. 즉 책임이 누구냐에 때문에 지금 복구가 늦어지고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 네. 저는 교육부총리께서 이 설토고 이런 BTL 학교에 대한 대응 복구 문제를 빨리 조속하게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BTL 학교가 많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대응 복구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좀 답변해 네,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이 솔토고는 좀 특별히 챙기도록 하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유사한 그 사례들이 있는지도 좀 조속히 저희들이 저희 조사를 해서
다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지만 대테러 대책위원장인 총리의 무책임한 답변, 2달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답변에 다시 한번 절망을 느낍니다. 입법권과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4월 10일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